안녕하세요. 뉴욕 공인중개사 미나인 뉴욕입니다. 요즘 코비드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코비드 디스카운트는 있는지, 있으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페이스 2 경제 리오픈에는 어떤 활동들이 재개되는지도 살펴봅시다. 뉴욕 페이스 1이 오픈한 지 14일 뒤 뉴욕의 페이스 2가 6월 22일에 리오픈합니다. 페이스 2가 리오픈되면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디어 인퍼슨 쇼잉이 가능해져서 직접 집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코앞, 콘도보드의 룰에 따라 쇼잉 옵션이 달라질 수 있지만요. 그리고 오픈하우스도 제약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쇼잉을 하기 전에 바이어들에게 코비드 디스클로저 폼에 사인을 받아야 해요. 뉴욕 식당에서는 음식 테이크아웃뿐만이 아니라 야외 공간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리테일 스토어들도 재오픈되며 헤어샵들도 문을 열어 헤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활동이 정상화됩니다. 그동안 직접 가서 집을 보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죠. 뉴욕 콘도 마켓에 엄청난 코비드 할인을 찾는 구매자들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코비드 디스카운트를 떠나 지금 뉴욕 부동산에 투자하기 가장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3월 코비드가 시작된 후 이루어진 계약들 가운데 300만 불 미만의 계약들이 대부분들이었는데요. 이 뜻은 사람들이 럭셔리보다는 어포러블 할 수 있는 300만 불이 그렇게 어포러블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포러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사람들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초럭셔리 콘도 빌딩인 스타인웨이의 111 웨스트 57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었죠. 참고해 주시고, 거기 중에 하나인 3천만 불 30 밀리언짜리의 콘도의 계약도 성사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 9/11이 터진 직후 그 겨울 타임워너 센터 빌딩이 새로 지어졌는데요. 그때도 이와 같이 펜트하우스가 4,500만 불 45 million dollars의 계약이 성사된 것과 비슷한 패턴인데요. 팬데믹이라는 불안 속에서도 뉴욕을 향한 투자는 멈추지 않은 것을 증명합니다. 코비드 팬데믹 동안 신축 건물의 경우 바이어들을 위한 플렉시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선보여졌는데요. 예를 들어 다운 페이먼트를 5% 정도만 요구하여 바이어들이 현금을 많이 에스크로에 리저브 해놓지 않아도 되고, 코비드가 터진 뒤부터 페이스 2 오픈 전에 이뤄진 계약들의 경우 페이스 2 오픈 후 5일 내에 바이어가 계약한 유닛을 재방문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어떠한 페널티도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세션들을 많이 주면서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고 있죠. 하지만 신축 건물들의 리스팅 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비드 기간에 계약 트랜잭션 수는 확연히 줄었지만 그래도 꾸준한 움직임이 있고, 코비드 전 2월 달에는 작년에 비해 아주 마켓이 활발했기 때문에 스폰서 입장에서는 리스팅에 큰 가격 다운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가격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아님을 염두에 주시고요. 한창 코비드가 시작되어서 마켓이 언설튼한 3월 달에는 약 10% 정도의 가격 내고가 가능했지만 4월부터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평균 디스카운트 금액은 약 4% 정도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평균적인 것이므로 디벨롭먼트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신축 건물들 경우 이미 넘쳐나는 인벤토리로 인해 2019년에 큰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1, 2월 달에 활발한 부동산 마켓이 코비드라는 변수로 인해 잠시 마켓이 일시 퍼스가 된 것이지 부동산 마켓이 안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스판서에서는 그렇게 큰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콘도 대량 매입을 원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돈을 모은 다음에 한 빌딩에 이렇게 유닛을 버크로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25에서 40% 디스카운트를 스폰서에게 요구는 했지만 협상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똑똑한 투자자들은 뉴욕이 롱텀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오르는 곳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오퍼를 넣은 것인데요. 2009년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9/11 그리고 허리케인 샌디가 와서 뉴욕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도 잠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기는 했지만 롱텀으로 가치가 확 올랐기 때문이죠. 지금 마찬가지로 팬데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떠날 거라는 추측이 있고 팬데믹 동안 일부의 뉴요커들은 이미 햄튼, 롱아일랜드 등 뉴욕 서벌브로 많이 이동했지만 항상 그랬듯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다 돌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딜 가도 뉴욕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죠. 뉴욕 always rebound.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금 뉴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 입은 경제는 하루 만에 회복되지는 않겠죠. 이미 언급했듯이 뉴욕은 9/11, 허리케인 샌디, 그리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도 다 견뎌내었습니다. 숏텀으로 봤을 때, 네, 물론 지금 뉴욕은 힐링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는 뉴욕은 다시 재개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구매자가 좋은 딜로 집을 살 수 있는 적기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코비드라고 해서 특별히 코비드 디스카운트가 엄청난 건 아니지만 클로징 컨세션이나 다른 컨세션들에서 딜을 할 수가 있고 많은 금액을 세이브를 할 수 있으니 꼭 바이어 브로커와 컨설팅한 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